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에 따른 그 파장 효과까지 쭉 분석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으로부터 이게 일촉즉발 어떤 상당히 파장을 났다는 것도요. 자, 박근혜 정부 때는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이었던 것을 30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지들이 그동안에는 이 안전진단이라는 하나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15년으로 연한을 좀 단축시켰던 거고요. 그렇게 완화됐던 정책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으로서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뭐랄까요 가격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되돌릴 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안전진단 요건 강화가 됐던 게 이 안전진단 요건만 강화를 해도 재건축의 어떤 사기간이 최소 5, 6년 정도는 이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 중심 리모델링 허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안전진단 요건 강화 내용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구조의 어떤 안전성, 안전성의 어떤 그 가점 비율이 20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배점 비율이 높았던 게 주거 환경 분야입니다. 지금 주거 환경 분야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요. 주차 문제라든지요. 옛날에 지금 무슨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죠. 주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층간소음,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취약하죠. 그래서 어떤 주거 환경 쪽에 어떤 40점의 배점을 가장 높였던 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분석, 그 다음에 설비 노후도가 10점, 30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우리가 30점 이하가 될 때는, 유지 보수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요. 30점에서 55점 사이가 되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55점은 이제 2등급을 판정받아서 당연히 이제 재건축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통과 요식이 행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부분 30점이나 55점 조건부 재건축이 대부분 그대로 그냥 재건축으로 통과되는 하나의 형식성, 요식상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또한 이번에는 이 안전진단 요건이 정말로 이게 잘 실시가 됐는지 하는 것을 제3자가 아닌 공공기관에게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 등 어떤 소유자가 요청이 있으면은 서울 같으면 이제 구청장이 되겠죠. 이 시장 군수가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데 그런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제출받겠다는 거고요. 그 결과 점수에 따라서 유지 보수냐,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냐, 그다음에 재건축이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조건부 재건축을 그대로 바로 재건축으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그런 단지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점수가 30점에서 55점 사이가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전진단 통과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안전진단 요건이 이렇게 강화됐을 때 이제 서울만 놓고 본다면은 약 한 10만 4천여 가구가 현재 30년 재건축 연한이 돌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문턱을 높은 규제의 문턱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 분포를 본다면요, 양천구가 한 2만 4천 가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그 다음에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단지들의 향방이 상당히 이제 의문스럽다는 거죠.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 신시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반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자체가 좀 미흡한 관계로 어떤 추진 속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안전지대 요건 강화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건가를 한 5가지 정도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동 신시가지라든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그동안에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주춤하거나 하락으로 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그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서울에서 그나마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런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서 그나마 공급이 부족했던 거에 어떤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까지 가미가 된다면은 오히려 기존 아파트라든지 그런 거에 어떤 가격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 같은 경우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재건축의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풍선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재개발 지역, 즉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그동안에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고 안전진단 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추진 방향을 이렇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이런 안전진단 요건 강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일부 혼동하기 쉬운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진단을 이렇게 허가해주는 인가권자는 서울 같으면 구청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인가권자, 즉 심사권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권자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방 같으면 시도 도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는 그런 인허가 구조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구청장은 이런 행정 절차에 있어서 큰 힘을 쓰지 못한다. 즉 따라서 서울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첫 번째 혼동하기 쉬운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재건축에도 공동주택 재건축, 즉 그대로 아파트 허물고 아파트 짓는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는 반면에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재건축은 맞습니다만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에는 이런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없다는 것도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소유자 등이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소유자 등이 10%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전 비용을 갖다가 이게 부담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이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이런 안전 비용 같은 경우도 조합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지금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재건축에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과감하게 5월 이후까지 좀 미루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예정 통지서가 금년 5월 이후부터 단지별로 이렇게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시장에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5월 이후로 투자 타이밍을 좀 늦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역으로 그동안에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재개발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그 반대로 5월 이전에 의사결정하셔서 투자를 실행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에 따른 그런 시장의 파급 효과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